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세강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은 제 104화라고 되어 있고요. would, could, should, might 이렇게 네 가지 조동사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달아봤고요. 원래 조동사 강의는 이전에 했었지만 오늘 강의는 조금 예전에 했던 강의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would, could, should, might 요 네 가지 단어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다르게 쓰일 수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동사는 우리가 옛날에 다 배워왔지만 그 조동사들을 보면 각각의 과거 형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 할 거야 라는 뜻의 will 같은 경우에는 과거형이 would였었어요. would. 그 다음에 뭐뭐 할 수 있어요 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can 같은 경우에는 과거형이 could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해. 너무 센 뜻은 아니고 조언 정도 너 뭐뭐 해라. 이 정도의 조언을 나타낼 때는 should를 썼었는데 should 같은 경우는 과거형이 따로 없어서 뭐뭐 해야 했어요 라고 나타내고 싶다면 needed to 또는 had to로 바꾸시면 충분히 뭐뭐 해야 했습니다를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뭐뭐 할지도 몰라는 may나 might인데 may의 과거형을 might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may하고 might은 똑같이 현재형어로 많이 쓰이고 별 차이가 없어요. may를 쓰든 might를 쓰든. 그래서 뭐 may의 과거형이 might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시다면 그 생각은 잊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조동사들은 다 각기 가지고 있는 뜻이 다르듯이 고유한 의미가 다 있듯이 자, 이거에 대한 과거형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고유한 과거형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should나 might 같은 경우에는 고유한 과거형이 없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 네 단어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볼 텐데요. 우선 이 과거형을 그럼 언제 쓰느냐를 이제 말을 했을 때 과거 시제를 맞춰줄 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뭐 할 거야 will을 쓰고 싶은데 그 뭐뭐 할 거야 라는 말이 들어간 그 문장이 전체가 다 과거의 사실인 거예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will을 would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상황을 가지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미국에 사는 그 친구가 예를 들어 한국으로 놀러를 온다는 상황을 두고 이런 문장을 만들 거예요. 걔 언제 도착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시간표에 따라서 도착과 출도착이 정해지고 이런 것들은 그냥 현재형으로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뭐 언제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 만들 때 자, 도착하다라는 그냥 일반적인 동작이 있으면 do나 does로 이제 그걸 해결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그 남자 친구가 3인칭이고 단수니까 does를 썼어요. 남자라고 치고요. When does he 도착하다 arrive 해주면 걔 언제 도착한대니? 뭐 이게 되겠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내일 도착할 것 같아를 할 거예요. 뭐뭐 할 것 같아는 제가 이미 will 할 때 알려드렸어요. I think 하고 주어부터 다시 쓰면 된다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런데 걔가 내일 도착할 거야. 할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I think 다음에 주어가 he 그 다음에 뭐뭐 할 거야. 미래죠. will 도착할 거 arrive 쓰고 tomorrow만 뒤에다가 붙여주면 이렇게 되죠. I think he'll be here tomorrow. 내일 여기에 도착할 거야. 예요. 이게 이제 미래의 will이었어요. 자, 그런데 얘를 과거로 다 뒤집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사는 친척, 뭐 예를 들어 폴이 어제 도착했다고 들었는데 아직 내 눈앞에는 안 나타난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야, 폴 어제 도착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도착했어 하고 과거형으로 물어볼 때는 did로 물어보는 게 낫겠죠. 그럼 did Paul arrive yesterday? 했겠죠? 이렇게 did Paul arrive yesterday? 만약 의문문 만드는 게 아직 좀 잘 모르겠다면 의문문 편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할 게 중요하겠죠? 어제 도착할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 안 왔네? 이걸 할 거예요. 그러면 어제 생각했잖아요. 과거에 생각했으니까 I thought로 쓰고 걔가 어제 도착할 거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he will arrive here였잖아요. 이 전에 했던 게 도착할 거야가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쓰려고 보니까 앞에 생각했어라는 과거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거의 팩트인
would로 고쳐주는 거예요. 시제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I thought he will 아니고 또에 맞춰서 I thought he would be here 또는 he would arrive here yesterday 어제 도착할 줄 알았는데 해석은 할 거라고처럼 미래로 되지만 생각했는데 이미 생각한 과거이니까 생각하다인 과거, 생각했다 또에 맞춰서 would로 바꿔준 것입니다. But he didn't show up. 아직 안 나타났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어요. can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상황이 이번에는 겁이 되게 많은 내 친구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걔 긴장 엄청 많이 할 것 같은데 예요. 자, 그러면 뭐뭐 할 것 같다니까 또 I think로 시작을 해봅시다. 그리고 주어를 쓰죠. he 라고 쓰고요. 자, 뭐뭐 할 것 같죠? 미래예요. 뭐뭐 할 것 같으니까 will 쓰고요. 긴장하는 거는 동작이 아니고 상태니까 비동사 쓰고 긴장하는 건 nervous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죠. I think he will be so nervous 또는 he will be nervous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당연히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나는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뭐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뭐 할 수 있다 능력을 나타내는 can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뭐뭐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 can을 써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뭐 이런 거는 absolutely, definitely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definitely 하고 그런데 but 뭐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져. 내 생각이네요. 그래서 I think로 또 써볼게요. I think 걔 능력으로는 능히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I think 하고 주인공 he 뭐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can pass 까지만 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Definitely, but I think he can pass. 이때 이제 발음을 할 때는 can을 살짝 큰처럼 발음을 해서 강조해주지 않고 pass를 더 강조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efinitely, but I think he can pass.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번에 다 과거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겁 많은 내 친구가 운전면허 시험을 이미 본 상황이에요. 이미 봤어요, 과거에. 자, 나 걔 진짜 긴장할 줄 알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나는 걔가 되게 긴장할 것으로 생각했었어. 이거죠. 다 풀어보면. 그러면 이미 과거죠. 긴장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I thought 생각했어요. 누가? he 긴장할 거라고. 자, will을 써야 긴장할 거라고 will을 써야 될 것 같지만 과거잖아요. 또시. 그러니까 would를 써놓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이에요. would를 써놓고 he would be nervous. 걔 엄청 긴장할 것으로 생각했었거든. 돌려서 해석하면 걔 엄청 긴장할 줄 알았거든. 자, 그랬더니 B가 나도 그런데 나는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할 때 아까 definitely 해도 되지만 나도 하고 동조할 때 so 과거면은 did I 현재면 so do I 과거면 so did I 하면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but I 생각을 한 거죠 이미 I thought he can을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미 또스로 써놨죠. 과거로 써놨기 때문에 could을 쓰고 he could pass 이렇게 해놓으면 완성작은 이거죠. So did I.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But 그런데 I thought 내가 생각한 바는 he could pass.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한국말로 풀어보면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죠. 있었을 거라고 아니고. 그런데 왜 could를 썼냐면 이미 과거에 생각을 한 거잖아요. 이 thought에 맞춰서 could라고 영어로는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시제를 맞춰준다는 표현을 쓰죠. 자, 또 should를 가지고 이번에 해보면 should는 과거형이 딱히 없기 때문에 과거로 해주고 싶다면 need to나 had to를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사는 내 친구가 놀러 오는 상황에서 야, 근데 걔 공항 가서 누가 데리고 올 거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who is going to be going to 하면은 미래죠. 누가 데리러 갈 거야? pickup이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picking him up 했어요. 그러면 who's going to pick him up 또는 이거 be going to는 이제 who is going to는 gonna로 회화체에서는 이렇게 줄여서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who's gonna pick him up 누가 걔 데리고 올 건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B가 뭐라 그랬냐면 가족이 다 바빠. 그래서 내가 해야만 해. 내가 할 거야. 내가 해야 해. 뭐뭐 해야 한다는데 꼭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조언 정도? 내가 하지 뭐. 내가 해야지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should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My family is busy. So I should 내가 뭐뭐 해야 해. Pick him up. 또는 I should go. 뭐 이렇게 되겠죠? 자, My family is so busy, so I should pick him up. 내가 가야지. 내가 픽업 해와야지. 이거예요. 내가 해와야 해. 이거죠? 자, 그런데 얘를 과거로 다 바꿔보면 미국에 사는 친구가 놀러를 왔어요. 그래서 이미 왔습니다. 과거에. 누가 그때 걔 데리고 왔니? 그래서 이럴 때는 who. 누가 이미 데리고 왔니? Picked him up. 누가 데리고 왔어? Who picked him up? 걔 누가 데리고 왔니? 이렇게 물었어요. 가족이 너무너무 바빴어가지고 과거에 내가 데려와야만 했어요. 하고 내가 데려와야 해요가 아니라 했어요라고 과거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should는 그 과거형이 없잖아요. 그러면 needed to나 had to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족이 바빠서 my family 근데 이미 과거죠. was busy. 바빴어가지고 so I needed to 또는 had to pick him up 또는 go 가야만 했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my family was so busy so I needed to pick him up 또는 I had to pick him up. 내가 뭐뭐 해야만 했어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과거형 따로 없기 때문이죠. should는. 자, may나 might을 보겠습니다. may나 might은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뭐뭐 할지도 몰라라는 뜻인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낮냐면 예를 들어서 저 이거 좀 해도 될까요? 라고 이제 물었을 때 예를 들어 최근에 제가 이제 집 렌트 계약을 하는데 캐나다에 있는 렌트 계약을 하는데 저 이 집 6개월만 빌려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might be possible 이렇게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might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마 가능할지도 모르지.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는 might은 굉장히 낮은 확신이에요. 그래서 no를 하고 싶지만 예의상 no를 하기는 좀 그렇거나 그럴 땐 이제 약간의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그럴 수도 있겠지 정도의 might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간의 가능성이 진짜 있을 때 티끌만한 가능성이 있을 때 쓰는 애라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지만 마음적으로는 실제로는 no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 예의상 그럴 때도 might을 많이 써요. 그래서 너무 많이 might이 들어간 문장을 들었을 땐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사는 내 친구가 놀러를 온다는 거예요. 자, 누가 걔 데리고 오니? 그래서 who's gonna pick him up 했어요. 누가 데려올 거야? 그러니 가족이 다 바빠서 아마 내가 가야 될라나? 내가 안 갈 가능성도 많은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My family is so busy, so I might 또는 I may go 하면 되는 거고 이때 might과 may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추측을 하거나 확신을 할 때 이런 동사들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했던 can이나 아니면 will이나 이런 것들을 추측을 할 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추측할 때 이제 순서가 가장 확신이 많은 애부터 가장 확신이 적은 순서로 이렇게 막 외우잖아요. 근데 그게 외우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어떤 부류의 단어가 꽤 큰 확신을 갖고 있다. 어떤 부류의 단어는 한 소수 정도, 어떤 부류의 단어가 좀 확신이 낮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됐지. 이거 다음에 요거, 요거 다음에 저거, 저거 다음에 이거. 이런 식으로 무자르듯이 딱딱 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확신이 좀 강한 애들을 좀 보면 저희가 볼 게 이거 정도인데 자, must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했을 때 뭐뭐가 틀림없어요. 이거예요. 확신이 꽤 강하죠. 자, 뭐뭐일 거야도 확신이 꽤 강한 편이에요. 그럼 얘네 둘 사이엔 뭐가 더 확신이 강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얘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얘라 그러고 다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비교하기가 참 애매한 것이 두 개 다 확신이 엄청 강한 단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must는 약간 내 opinion, 내 의견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확신인 거고요. will 같은 경우는 그냥 예측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예측에 더 가까운 말이라 이걸 딱
무 자르듯이 딱 자르기는 좀 애매한 비교가 될 겁니다. 그 대신 알아놓을 거는 머스타트하고 밀 같은 경우는 꽤 강한 확신을 표현할 때 쓰는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거 뭐뭐일 수도 있어요. 캔이 있고요. 그거 뭐뭐일 수도 있어. 똑같죠? 똑같아요. 우드 쿠드가 될 수도 있어요.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일지도 모르겠다. 이럴 때 우드 쿠드일 수도 있어요. 얘는 한 확신을 나타낸다 했을 때 이 정도면 한 50%? 5, 60%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메이나 마이스는 확신이 굉장히 떨어지는 한 20%? 10, 20%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should가 있는데 should는 확신이랑은 좀 다르고요. 기대예요, 기대. 지금쯤이면 은행문을 열었어야 되는데 지금쯤이면 이거가 배달이 돼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기대인 것이죠. 약간은 성향이 다릅니다. 자, 그럼 얘네를 가지고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누군가 내 이메일을 해킹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somebody has hacked into my email. 그래서 hacked into 하면은 어디에 이제 해킹을 한 거죠. 내 이메일을 누군가가 hacked into 들어와서 막 해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아빠가 틀림없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그런 전적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사생활에 너무 관심이 많으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컴퓨터에 너무 능력이 뛰어나시니 해킹 정도는 일도 아닐 거야 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런데 확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틀림없어 하려면 it must be my dad, my father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또는 그거 아마 우리 아빠일걸? 왜? 저번에도 또 그랬으니까. 아니면 컴퓨터의 조회가 좀 깊으시니까. 아니면 내 사생활에 너무 관심이 많으시니까 우리 아빠일 거야. 이것도 확신이 꽤 높아요. 완전 단정같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럼 it'll be my dad 정도예요. it must be my dad든지 it will be my dad든지 둘 다 어때요? 확신이 굉장히 강해요. 아빠라는 확신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두 개를 무자르듯이 자를 수 없는 이유는 must는 약간 아빠임이 틀림없다라는 내 추측, 내 의견이 들어간 거 아빠일 거는 약간 단정 느낌인데 약간 예측하는 느낌이에요. 약간 달라요. 그런데 두 개 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단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아빠일 수도 있겠네. 왜? 남친 이런 생활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우리 아빠가 내 남친에 너무 민감해. 그래서 아빠일 수 있을 거야 정도 하려면 it can도 할 수 있고요. it could도 할 수 있고요. it would도 할 수 있어요. would be my dad. 아마 우리 아빠일 수도 있을 거야. 이겁니다. 자, 이렇게 could나 would는 아까 전에 can이나 will의 과거 아니었던가요? 하는데 지금 제가 과거에 쓴 게 아니에요. 현재에 썼죠. 이렇게 현재에 쓰면 가능성을 나타내는, 추측을 나타내는 그런 말로 쓰일 수도 있어요. 한 5, 60%의 추측? 50%, 40, 50%? 이 정도의 추측을 나타내는 말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can보다 could, would가 더 확신이 약하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맞는데 문맥에 따라 어떤 때는 can이든 could든 would든 별로 그 구분이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래서 can 우리 아빠일 수도 있어. could도 우리 아빠일 수도 있어. 우리 아빠 would도 우리 아빠일 거야인데 그 확신이 can을 했다 그래서 would를 했다 그래서 could를 했다 그래서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또 하나 있어요. 이런 경우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엄마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It can be my mom. It could be my mom. It would be my mom.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뜻이 비슷해요. 또는 누가 나한테 꽃바구니를 보냈어. 누굴까? 또는 그때도 It can be my boyfriend. It could be my boyfriend. 또는 It would be my boyfriend. 해도 되고요. My mom이 아니라 my boyfriend죠. BF. 자, 이럴 때는 구분 없이 can이랑 could랑 would를 막 썼잖아요. 뭐뭐일 수도 있어 할 때. 언제 그렇게 주로 이렇게 구분 없이 하느냐? can, could, would를 거의 비동사 나오는 경우에는 그렇게 구분 없이 막 써요. 해석을 그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동사 뒤에 나오는 동사가 비동사가 아니라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일 때는 조금 말이 또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조동사 뒤에 액션을 나타내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will일 때는 미래에 대한 예측 뭐뭐일 거야. 나는 뭐뭐 하고 말 거야 라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고요. 만약에 액션이 나오는 동사가 있고요. 또 과거형을 맞춰주려고 쓴 게 아니라
현재의 would를 막 갖다 썼어요. 그럴 때는 추측이나 가정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가방을 봤는데 엄청 비싼 거예요. 막 몇백만 원 하는 가방을 봤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will을 썼어요. 나 가방을 사겠다. 그래서 I will buy the bag 하면은 내가 그 가방을 꼭 살 거야. 그리고 미래에 꼭 살 거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얘에다가 would를 썼단 말이에요. 과거도 아닌데 would를 썼어요. I would buy the bag. 이런 식으로 과거로 썼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would를 과거로 뭐 해석해 줄 수 있는 것도 없지만 과거로 하는 게 아니라 추측으로 돌려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도 살 것 같아. 이 정도. 그런데 실제는 사지 않을 거야.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을 거지만 내가 그냥 추측을 해보는 거야. 나라도 그 정도는 사겠네. 이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B랑 김태희랑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행복한 결혼 장면을 봤어요. 그랬을 때 will을 써서 나 B랑 결혼할 거야. 이런 식으로 I will marry Rain. B가 이제 Rain이니까 Rain 하면은 이 문장은 성립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딴 사람이랑 결혼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얘랑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가능성이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 아예 성립될 수가 없겠죠. 예?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가 걔랑 결혼한다? 걔 결혼했잖아.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런 문장은 좀 자연스러울 수 있죠. I would, would을 쓰면. 이러면 실제는 일어날 수 없어요. B랑 결혼하는 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나라도 결혼하겠네. 이런 어감 있잖아요. 나라도 결혼하겠네. 이런 가정 정도의 어감이 된단 말이에요. would를 쓰면. 그래서 I would marry Rain. 아우, 나 같아도 하겠네. 뭐 이 정도예요. 진짜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없죠. 자, can도 이런 식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I wouldn't 쓰면 나라면 결혼 못 하겠네. 이 정도예요. 네. 실제로 그럴 일은 없지만 그냥 가정하는 거죠. 자, can도 이런 식이 됩니다. 자, can은 이렇게 뒤에 액션을 썼을 때 능력이 되죠. 나 뭐뭐 할 수 있어요. 능이 내 능력으로 뭐뭐 할 수 있어요죠. 근데 과거가 아닌데 현재의 could를 막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그리고 액션 동사, 몸으로 하는 동작이 있어요. 그러면 추측이나 가정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상황인 거예요. 백이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되게 예뻐요. 자, can일 때 나 그 가방을 살 수 있어 하고 can을 써버리잖아요. I can buy the bag 하면은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히 능이 되기 때문에 그 가방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원하면. 그죠? 그런데 만약에 could를 쓰잖아요. 그러면 어감이 나 같아도 내가 그 가방을 살 수도 있겠지. 이 정도예요. 진짜 사겠다는 게 아니라 나 같아도 살 수는 있을 것 같아. 이 정도의 어감이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안 산다는 거, 못 산다는 거 이런 뜻이 담겨 있겠죠. I could buy the bag. 나 같아도 그거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사겠다는 건 아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보면 내가 명품백을 내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걔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나 걔 죽일 수 있어 하고 can을 쓰잖아요. 이때 I can kill her 하고 can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애가 또라이거나 미친 거예요. 왜냐하면 can은 실제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serious한 단어예요. 그런데 진짜 죽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럴 때는 could를 쓰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밉다. 나 걔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미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럴 때는 serious한 게 아니라 진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정이에요. 그럴 때는 I could 정도가 되는 거죠. I could kill her. 나 그만큼 걔가 미워. 걔 죽일 수도 있을 정도로 미워. 이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should는 좀 다르게 조언이나 기대를 할 때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 명품백을 친구한테 빌려줬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야, 너 일요일까지 나한테 돌려줘야 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must는 아니잖아. 반드시 해는 아니고 조언이죠. 꼭 그렇게 해줘, 해? 하고 조언하는 거니까 should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you should return it by Sunday. 그래서 일요일까지는 꼭 돌려줘야 해?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기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당일이 됐어요. 일요일 당일이 됐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돌려줘야 되는데, 걔 돌려줘야 되는데 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Sarah should return it today. 그래서 오늘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기대할 때도 should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얘네들을 이 추측이나 가정한 것들을 다 과거로 만들 수도 있는데 과거로 만드는 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가정에 쓰이는 would나 could나 또는 기대에 쓰는 should나 가능성이 굉장히 낮을 때, 확신이 낮을 때 쓰는 might 뒤에다가 have pp를 쫙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다 과거의 의미로 바뀌어요. would 같은 경우 have pp를 붙이면 발음이 would have pp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발음이. 그래서 would have pp, would have. 거의 would have 정도가 됩니다. would have. could have도 could have. could have 정도. should have, should have 정도. might have, might have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would have pp 하면은 뭐뭐 했을 거야. could have pp 뭐뭐 할 수 있었을 거야. should가 기대 뭐뭐 해야 하는 데니까 과거로 하면 should have pp 했어야 되는데 이거고요. might have pp 했을지도 몰라. 다 과거의 뉘앙스로 바뀌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핀 남친과 헤어진 친구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나 걔가 바람 펴갖고 나 헤어져야 될 것 같아. 헤어졌어.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would have pp를 쓰고 싶다. 이럴 때 쓸 수 있겠죠. 야, 나라도 걔 찼을 거야. 실제로 내가 그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은 하는데 과거의 가정이야. 나라도 찰 거야가 아니라 찼을 거야 라고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would have pp를 써서 I would have 차다는 jump이에요. jump의 pp형은 jumped죠. jumped. 나라도 걔 찼겠네. I would have jumped him too. 나라도 그를 찼을 것 같아. 자, could have pp를 쓰고 싶어요. 뭐뭐 할 수 있었을 거야 의미가 되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나는 걔를 더 빨리 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너가 찬 거보다 나라면 더 빨리 찼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러려면 뭐뭐 할 수 있었을 거야니까 could를 쓰고 could have jumped sooner. 더 빨리. 그럼 이렇게 되겠죠. I could have jumped him sooner. 나 같으면 더 빨리 찰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이거죠. 자, 이번에는 should have pp를 해볼게요. 이걸 쓰려면 대충 이런 내용이 되면 되겠죠. 아우, 네가 더 좀 빨리 눈치를 챘어야 됐는데 너무 늦게 찼어, 눈치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you should have 눈치채는 건 notice예요. noticed sooner, faster. 더 눈치를 빨리 채지 그랬니? 이거죠. You should have noticed sooner. 너가 조금 더 빨리 눈치챘어야 됐는데 하고 후회하는 뉘앙스로 만들 수 있고요. 말을 pp 뭐뭐 했을지도 몰랐는데 굉장히 낮은 확신인데 과거의 확신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예전에도 바람 피웠을지도 몰라. 더 그런 건수가 더 있었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he 바람 피운 상대가 그 남자니까 he might have죠. might have cheated. cheat이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부정행위를 한다도 cheat이고요. cheated pp형 before. 그 전에도 그랬을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He might have cheated on you before. 또는 cheated까지만 써도 되고 on you 안 써도 되고요. 예전에도 바람을 피웠을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은 그래서 would, could, should, might에 대한 강의를 조금 더 진행을 해봤습니다. 총정 영상 보시고 정리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